2020년 서울 평화문화축제 예술가 창작 연구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한석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참여 예술가이신 안무가 양기호 선생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안무가님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우선 무용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무용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저는 이제 무용 춤보다는 원래는 연극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무용, 전통 무용을 저는 전공을 하고 졸업한 후에 이제 유럽에서 한 4년 정도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역사를 주제로 무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업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역사 관련한 주제를 계속 다뤄주고 계셨는데요. 한국 사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아마 제가 연극 작업을 했었을 때나 뭐 무용도 어찌됐건 간에 한국 역사 관련된 작업들, 연극 작업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무용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의 춤사위 그리고 한국의 어떤 뭐 전통 문화에 대한 전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어떤 이론적으로 배우진 않았었지만 좀 몸짓을 통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이거를 더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 많이 들었었고요. 이제 그런 차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우선 이제 현대무용으로 이제 활동을 하긴 했었지만 이제 그들의 작업이나 그들의 뭐 문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예술적인 작업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떤 현상적인 걸 떠나서 그들의 역사라든지 문화 그리고 이제 그냥 철학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문화 작업으로서 이제 버무러지는 걸 보면서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었죠. 어떻게 하면 그럼 내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하게 됐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무용수로서 이제 작업을 더 할 수 있었었지만 이제 조금 더 내가 어떤 열정이라든지 지금 이런 궁극적인 의구심이 생겼을 때 한국에서 역사를 주제로 한번 춤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방안을 좀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근현대사부터 해서 이제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간 작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주제를 대상을 선택하게 된 뭐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나요? 원래는 이제 그 고려인보다는 이제 그 북한도 쪽에 살았던 이제 조선족에 더 관심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안수길 선생님의 북한도라는 이제 장편 문학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1880년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그리고 6.25 때까지의 한 4대에 걸친 가족사를 이제 담은 소설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저한테 꽂혔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이제 그게 어느 순간 항상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한국에서 와서는 이제 1900 초반에 이제 그 북간도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제 북간도 이제 간도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이제 독립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뭐 개인사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고려인을 꽂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938년도에 있었던 이제 강제 이주가 이제 저한테는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좀 발견하게 됐었고, 왜 중앙아시아 한국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그때 처음 이제 제대로 알게 돼서 이제 조선족 이야기에서 고려인 이야기로서 들어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춤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게 저희 첫 번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어서 그걸 대상이 어느 정도 관심이 생기셨을 때 리서치하는 방식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려인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 관련된 리서치를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고려인 작업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아야프에서 지원을 받아서요.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인의 모습을 조금 담아내고 싶었었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6, 70년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가장 저의 첫 번째 모티브는 이제 저희 할머니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버무려서 만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할머니가 태어났었을 때 시점,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시작되고 뭐 이제 그 고려 조선 말에서 이제 근현대사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됐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고려인에 대한 그런 반로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봤어요. 직접 만나시고 아니요. 어떤 그냥 식으로? 계속 사진 자료들을 보고요. 그리고 계속 그와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고 그냥 그 시간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 나서 아 그럼 작업을 이제 시작해 볼까가 됐던 건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분들과 또 예술 작업으로서 역사를 풀어낸 건 또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계속 보면서 제 스스로를 어느 정도 이걸 세뇌시키거나 각인시켜내는 작업이 먼저 첫 번째로 좀 들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작점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다루실 때 어떤 한 뭐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크셨겠네요. 왜냐하면 뭐 어떤 특정 고려인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네. 그랬던 건 아니셨던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하고 싶었었죠.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었는데요. 근데 그건 솔직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제 오만이었었고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 불가능한 거고요. 그냥 다만 어떻게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과 하고 있는 뭐 예술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술이라는 일로서 역사와 어떻게 하면 좀 제 스스로의 이제 고리를 좀 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고려인이라는 거를 작품을 표현했다고 하지만 표현을 안 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었지만 또 보는 사람도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거를 진정성 있게 드러냈다고 하지만 그건 드러나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고려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체적인 그런 집단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좀 모티브가 됐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뭐 재현해낸다던가 대신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한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주제와 또 달리 그 여성 독립운동가의 특정 인물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그 작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려인 작업을 하면서 아니면 하기 전부터 이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조선 말기 1894년, 95년도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 섰던 이제 뭐 전봉준이라는 인물을 구현해보고 싶은 저한테는 가장 큰 화두였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 독립운동가와 그리고 이제 고려인 작업은 동학농민혁명 운동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한 한 중간 과정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을 제가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는 아니었었고요. 어쩌면 고려인 작업이 됐건 뭐 동학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역사에 대한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작업 안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여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의 중심이었었고요. 여인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어찌됐건 고려인의 여인, 그리고 이제 조선족을 살았던 여인,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여인에 대한 포커스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마침 또 시대적으로서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시대를 살았던 저희의 이제 할머니의 그런 세대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어졌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려인 작업이나 여성 독립운동가 작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심이 쓰지 않았던,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소외되거나 역사에 좀 묻혔던 개인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인 작업을 통해서 어떤 여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를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긴 호흡으로 역사에 관련된 주제를 다뤄오고 계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이제 행로를 보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는 게 이제 문서라든지 뭐 건축, 사진 등 이제 물질적인 측면으로 남겨져 있지만 또 이제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몸이라든지 이제 비물질적인 몸의 기억이라든지 이렇게 몸 겉의 몸이 아니고 몸이 담아내는 것들, 이런 비물질적인 측면으로도 남겨지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담아내면서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려하시는 부분이나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작업이든 어려움들은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나라에서건 뭐 예술이라는 작업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물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도 어렵긴 하지만 그게 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역사를 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다 아니면 이제 남들과 다른 무엇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때는 가져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은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다만 뭐 지나왔던 거는 이제 지나온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저한테는 더 중요한 거고, 또 지난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에 대한 또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제가 해왔던 역사에 대한 작업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역사 작업을 어떻게 하면 하지 말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에서 뭐 어떤 상황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것처럼 이게 과연 정답일까? 이게 맞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야지 기존과는 다른, 좀 더 고루하지 않는, 물론 그렇다고 새로운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 스스로가 어떤 역사에 대한 관련된 작업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결과로 잘했죠. 잘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잘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겸손하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역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던 것도 어떤 사명감, 그리고 어떤 뭔가의 새로움에 대한, 그리고 다름에 대한 뭔가 반론을 좀 만들어내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낱 개인이 역사를 이야기한다? 한낱 개인이 역사를 다룬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역사는 개인이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 됐건, 어떤 사회가 됐건, 아니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 건데, 개인이 국가를 바꾸거나 어떤 사회를 바꾼다라는 거에 대한, 좀 불가능에 대한 어떤 인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어떤 예술 작업을 할 때, 무엇을 나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될지에 대한, 다시 원점에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이번 쇼케이스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연극 베이스를 갖고 계시는 것을 몰랐는데, 지난 작업을 봤을 때 굉장히 표현적이고 연극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대상이나 사건을 무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움직임을 표현할 때 어떤 안무 방식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무용 작업 하시는 분들의 뭐 안무 방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극 안에서 연출자가 하는 뭐 배우들한테 풀어내는 방식들이 또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시각이나 이제 뭐 다른 음악적인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죠. 만약 그런 어떤 하나의 각자의 방식들이 혼재될 수 있다면, 융합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작점은 이제 무용과 연극 그리고 방식들을 장단점을 좀 이렇게 버무릴 수 있는 시도를 좀 했었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상대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배우라는 역할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무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스텝적인 직업 사람들한테 대하는 언어가 좀 달라지는 걸 좀 빨리 그거에 대한 습득이 먼저 첫 번째였었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작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 소통만 이제 각 분야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물꼬만 터주면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확한 바운더리만 잡고 그 안에서 소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만 잡아주면 그거는 결국에는 어찌됐건 작업자들의 몫인 거니까요. 물론 이제 저는 큰 바운더리 잡고 방향성만 잡는 거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텍스트를 쓰거나 뭐 움직임을 쓰거나 뭐 음악, 뭐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매체는 다양하게 예. 그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뭐 텍스트로서 이제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떤 뭐 기록으로 남겨지는 영상으로서나 아니면 이제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로서나 아니면 이제 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과 그리고 적정선을 찾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 배우와 뭐 무용수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치.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 성찰하시면서 작업에 임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했던 건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연극적인 베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끌어내고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서 어떤 뭐 춤으로서 어떤 형식들을 만들어내고 스타일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 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과거에 했었던 저의 어떤 작업들에 대한 답습인 거지. 이게 확장성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요즘에는 저는 이제 제가 전에 했었던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미 너무나 제 스스로가 이제 많이 각인이 되어 있고 몸이나 정신으로서나 아니면 느낌적으로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뭐 기존 자료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더 이제 앞으로의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에 이제 보여주실 평화로 주제로 한 작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실 작업에 대한 간단한 뭐 주제라든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역사라는 작업은 뭐 기록되어지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후대에 있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현대적인 방식이라는 미명 아래 뭘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나가는 과거고요. 또 현재고 또 다가올 미래인데 그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역사로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기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 근데 그 경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채롭게 뭐 시도들을 대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몸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라는 광범위성과 몸이라는 어떤 광범위한 게 만나서 어떤 교집합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을지 근데 그 교집합이 과연 이게 교집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게 경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만나지만 만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해본 딱 첫 번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 몸이 만나는 교차점이라던가 아니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평화 기록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몸이 어떻게 평화라는 것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팩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평화에 대한 허구성? 그리고 뭐 몸이라는 걸 통해서 뭘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표현이 될까에 대한 어떤 의구심? 평화라는 미명하에 그냥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평화롭게 평화로운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그 평화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평화를 이야기한다? 무엇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이제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몸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몸으로 이렇게 비언어적인 형태로서 표현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 아니면 조금 난해하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평화라는 말도 그런 허구성과 위선 아래서 뭐 이렇게 다 좋다고 하지만 그 안에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평화를 가기 위해서의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몸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아니면 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평화를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뭐 경계를 표현하고 있지만 몸이 이게 표현될 수 있을까? 일단 비슷한 허구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작업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뭐 안무 과정에서 무용수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고 무용수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허구성이라든지 몸에 갖고 있는 허구성을 끌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떤 모티브를 찾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크고요. 이제 예를 들면 평화를 했을 때 아니면 뭐 신체의 어느 어떤 무언가를 표현한다고 했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뭐 감각이라든지 어떤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론 형식적으로서 이제 몸에 트레이닝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보편 타당한 어떤 기준점에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게 가장 첫 번째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게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에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맞추지 않고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이걸 뭔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뭔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게 보는 사람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하고 있는 당사자는 진정으로 평화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 어떤 단어를 이해하고 주제를 이해하고 있을까? 에 대한 기준도 예를 들면 안무 잘하는 사람과 무용수라는 사람과 스텝이라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게 다 만날 수 없다는 거고 그럼 각자의 개체로서의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걸 만나지 않게끔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억지스러운 그 공유되는 평화라든지 뭐 우리가 하고선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공감하려는 그런 가식 같은 것을 아예 그냥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에 지금 작업 방식이 그 전에 작업하고도 비슷한가요? 무용수에게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고 각자의 그런 생각을 이제 뭐 비슷한 발현하게 부분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분명한 건 뭐 어차피 기존에 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에 또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예전엔 이게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90% 정도만 쓰고 나머지 10%에 대한 어떤 비어있는 어떤 여지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퍼센트지를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난 작업들을 이제 공연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필름 작업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쇼케이스 작업이 이후에 어떤 뭐 공연화라던가 아니면 필름화라던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필름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 아니면은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한 5, 6년 정도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러니 그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영상으로서 이제 해외라든지 어떻게 좀 국내에 많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진행했었었는데 생각보다 팔로가 없더라고요.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정말 좋은 퀄리티에 있는 영상을 작업을 만들고 싶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뭐 흔히 알고 있는 핀아바웃이라든지 몇몇 단체들의 이제 클래스에 있는 단체들이 이제 그런 좋은 영상물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시켜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지점이 있었었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하고 싶었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역사를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었을 때 결과를 만들어낸 건 좋은데 그 결과를 어떻게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가느냐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제부터는 섣불리 뭔가를 시도하는 건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댄스 필름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전부터 작업을 해 오셨던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앞으로 뭔가 이 필름 작업에 좀 한국의 플랫폼이나 이런 게 다양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왜 필름 작업에 아니, 대해? 힘들고 있는 걸 떠나서 이 춤의 한계성을 조금 많이 보는 거죠. 춤을 영상화 시켜냈었을 때 이게 대중과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접점을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춤을 영상으로 만들어내서 어떤 뭐 이미지화 시켜낸 작업들이 조금은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제 한 5년, 5, 6년은 그 작업을 계속 현재 이제 공연 작업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뭔가 좋은 작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어떻게 이거를 지속시킬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을 지속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제 스스로가. 좀 들어서 하긴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네. 스탑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쇼케이스 발표를 보고선 네, 다시 얘기를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